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누구의 관상을 본 것인가야? 그러니까 관상가의 업무에 충실한 게 맞다라면 만약에 윤석열은 관상가랑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의 관상을 보니까 첫 번째 이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구속될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뭐 이런 거를 관상가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인지를 물어봤을 상. 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자기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쪽 관상이 뭐 이를테면 아. 검찰과 경찰의 관상 중에 어느 쪽 관상이 누구한테 조사받는 게 더 더- 괜찮은 관상이냐? 더 괜찮은 관상이냐? 뭐 이걸 물어봤을 사람 때 순해 보이는 애 누구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통화를 이제 한 거야 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통화를 한 매개의 인물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이후에 갑자기 자기 말로 한밤중에 검찰로 출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스스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느냐, 경찰이 확보하느냐가 좀 맞아요. 기싸움도 있었던 예, 시기였는데 내 발로 검찰로 가서 맞아. 아 이건 뭔가가 내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대검이랑 출석 조회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상의를 했다. 라는 제보가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왔대요. 근데 그 상의를 할 때 두 사람이 얼굴을 보거나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이 웬 관상가에게 전화를 했다. 근데 그 관상가가 윤석열을 바꿔주었다. 관상가의 기지국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한남동이었다. 여기까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뉴스 이제 전해드릴 때 밑에 이제 자막도 달기도 하잖아요. 달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가능한 짧게 다는 게 사람들이 읽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달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걸 그러니까 보면 줄일 수가 없어. 왜냐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만큼 쓰지 않고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 윤석열 관련된 이 뉴스들은 자막이 길어집니다. 아, 예, 그건 좀 관상 가면 딱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관저 이럴 네. 때막 백모 천공이 선생님, 갔네, 백제권. 백제권 씨가 네. 갔네 막 음. 이러는데 관상하면 그분이 아닐까 그런 추측인데 네.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많이 폭로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그게 한 99% 정도 정보가 정확했다고 보여지고 물론 본인은 검증된 제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요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 중요한 전화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화기가 그러니까 그 관상가의 전화기였고, 그러니까 관상가랑 윤 전 대통령이 같이 있었고 전화를 바꿔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론해 보자면은 예. 이거 몇 가지 이제 확인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과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눠서 하자면은 김용현은 관상가한테 전화를 하면은 윤석열하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용현 장관 정도면 그러면은 윤석열이랑 바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론인데 윤석열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본인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야 이거는. 전화를 또 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전화를 한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막 수소문하고 그랬다라는 게 중앙일보 뭐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화를 평소에 잘 안 받는다라를 추론할 수 있고 김용현은 확실히 관상가한테 전화하면은 윤석열이랑 통화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 하나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누구의 관상을 본 것인가야? 그러니까 관상가의 업무에 충실한 게 맞다라면 만약에 윤석열은 관상가랑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의 관상을 보니까 첫 번째 이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구속될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뭐 이런 거를 관상가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인지를 물어봤을 상. 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자기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쪽 관상이 뭐 이를테면 아. 검찰과 경찰의 관상 중에 어느 쪽 관상이 누구한테 조사받는 게 더 더- 괜찮은 관상이냐? 더 괜찮은 관상이냐? 뭐 이걸 물어봤을 때 사람 순해 보이는 애 누구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최고 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 책상. 모든 일에 그냥 함께 껴서 이제 뭘 상의하고 나누는. 아니, 그러니까 천공도 아니고 건진도 아니고 뭐 명태도 아니고 사실은 이 관상가가 진짜 책사였나 이게 서열을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괴하고 해괴한 일이 이 정권에 많아가지고 진짜 네. 이해가 안 된다. 예. 오늘 저기 출두할 때 네. 기자분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관상가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같이 있으셨습니까? 좀 비키세요. 저 우리 지지자들 봐야 되니까 또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벌어지지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이 많네. 네. 근데 아무튼 요거 직접 전화를 별일이 다 하면 있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이제 우회로를 뚫었던 거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변호사랑 상의해야지 왜 관상가랑 상의를 해? 네.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관상이고 점이고 뭘 다 해도 일단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으면 네. 거기 뭐 어떻게 빠져나가요? 네, 갈놈 갈, 될놈 될, 뭐 그렇죠. 네. 말이 좀 과학해 주셨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상가의 휴대폰에 연락을 걸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현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에요.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출석했는데 출석 전 검찰 측과의 통화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측과의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관상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통령에게 자기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단 겁니다. 이게 주술과 그런 영역이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큰 난리를 치고 국민이 고통 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같이 있는다, 옆에 두고 의논한다? 정말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게? 다만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 관상가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비화폰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빨리 비화폰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비화폰을 압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해서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기는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누군지는 알고 계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중들이 좀 알고 있는 인물입니까? 제가 특별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답을 너무 찾을 수도 특정되나요?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엄중하고 위중한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관상가와 전직 대통령과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네. 이렇게 연결고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만약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관상가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만약에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불법 내란으로 고통받고 고통에 떨던 그 시기에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존재하고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함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궁금한 거. 그러면 그 제보 내용을 특검에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혹은 전달하셨어요?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비화폰의 통화 내역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예. 자, 세 번째 더 궁금해진 점. 관상가가 중간에서 매개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어줬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술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우리가 사실로 믿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이 소문으로 횡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내란 직후에도 그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이